자, 그럼 이제 퀘스터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질문 키워드 들어주세요. 저는 지금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. 아, 네. 네. 그래서 저도 지금 직장을 아이 커가는 속도에 맞춰서 그만뒀다 다시 잡았다가 또 다른 거 했다가 집에서 공부방을 했다가 아이 스케줄에 계속 맞춰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정말 아내로서 뭐 아니면은 딸로서 며느리로서의 일은 제 감정이 극복을 하면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이에 대한 죄는 극복이 안 되잖아요. 맞아요. 네, 그래서 그 느낌이라기보다 그 아픔이 어떠신지 저도 지금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. 이 질문은 제가 받을 때마다 눈물 나는 질문인데요. 지금 좀 눈물이 벙그렁 맺히셨어요. 네. 네, 다른 건 몰라도 이 질문은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요. 네, 사실 제일 아픈 부분입니다. 저희 아이가 엄마랑 같이 시간을 못 보내면서 너무 빨리 철이 들었어요. 진짜 너무 빨리 철이 들어서 다 참았더라고요. 그렇지. 네, 제가 그냥 큰일 났네. 네, 제가 그냥 뭐 필요한 거 없어요? 그럼 없어요. 괜찮아요. 매일 괜찮아요. 그랬어요. 그래서 전 정말 괜찮은 줄 알았어요. 괜찮다고 믿고 싶었어요. 괜찮아야지. 지금 상황에서 괜찮아야지. 오히려 저한테 괜찮을 거야. 저 스스로 그냥 다 각오를 다졌어요. 그런데 괜찮은 게 아니었어요. 캐디야 이거 여쭤봐. 괜찮은 게 아니었어요. 진짜로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나중에 후회되는 게 특히 군대 보내놓고 매일 들어가면 언제든 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군대 가는데 저 멀리 빠이빠이 하고 가는데 미치겠더라고요. 예, 그냥 모든 게 다 후회스럽고 그 순간에 제일 제가 연구자가 된 걸 제일 많이 후회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든 가급적이면 퇴근을 해서 아들 얼굴을 보려고 노력하고 손을 꼭 잡아주고 있어요. 지금도. 너무 감사하고 괜한 질문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약간 저도 스튜디오가. 아이가 이제 막 커가는데 실은 저는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저희 아이가 건강하지가 않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알러지도 좀 심하고 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환경에 대해서 민감하고 네. 그래서 이제 박사님께서 이제 하시는 이 연구가 솔직히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러면서 이제 또한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는 엄마다 보니까 박사님께서 그동안 걸어오셨으면서 이제 아이하고의 어떤 그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하셨던 그 부분에서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내지는 저도 앞으로 어떻게 좀 참으면 우리 아이도 좀 잘 크지 않을까 이런 겸사겸사한 데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감사하고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제가 진짜 과학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 줄은 진짜 상상 못했어요. 자, 여러분 질문 키워드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요. 자, 분위기를 바꿀 질문 하나만 좀 선택해 주시면 안 될까요? 첫 질문부터 좀 셌네요, 저희가. 네. 분위기 쇄신상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지금 현재 취업 준비생인데요. 이번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느낀 게 꿈이 있지만 현실과 타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컸어요. 그게 왜일까 생각을 했는데 스스로한테 확신이 안 들더라고요. 그래서 교수님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러니까 자신의 길에 확신이 들었는지 만약에 그런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으면은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. 네,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연구가 그냥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내가 질병이 왜 생기는지를 가르쳐 준다면 그걸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다 만들어낸다면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
만들어지는 치료제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비록 진짜 많이 험하고 힘들지만 저라고 왜 3박 4일 밤새면서 안 힘들었겠어요. 진짜 사람 보고 웃지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. 근데 누군가는 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빨리 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솔직히 저도 지원 한두 번 해본 거 아니거든요. 정말 많이 지원을 했고 그 지원하면서 맨날 쏘리 메시지 많이 받아봤었고요. 메시지 다 똑같잖아요. 나중에 다 외우잖아요. 진짜 왜 안 힘들었겠어요. 저희 신랑도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. 세상이 잘못된 거지 네가 잘못된 게 아닌데 왜 네가 기죽어. 그러지 마. 넌 당당해도 돼.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. 그래서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희 어머니께서는 절 출산하시고 경력이 단절되셔서 지금까지 가정주부로 살고 계세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 게 나 때문에 엄마가 꿈을 포기한 게 아닌가 해서 항상 좀 죄송한 마음이 있거든요. 오히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지 그게 좀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. 저와 정 반대네요. 본인들 입장에서는 나 때문에 엄마가 엄마의 꿈을 접은 거 아닌가? 죄스럽고 미안하고 속상하고 가끔은 이제 내가 뭘 해서 우리 엄마를 좀 저런 그 내 미안한 마음을 갚아줄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안 그러셔도 돼요. 안 그러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는 함께한 시간 그걸로 이미 충분합니다. 행복해요. 뒤돌아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들하고 같이 시간 못 보낸 것 때문에 되게 아팠거든요. 그래도 지금 계속 길을 갈 수 있는 거는 과거에 제가 아이하고 함께 하면서 있었던 그런 추억들 그게 되게 큰 힘이 돼요. 그리고 아이도 그 시간에 대해서 엄마를 기억하는 그 시간들이 다 거기서 나오더라고요. 그 추억은 뭘로도 사질 못하는 거예요. 내 꿈을 아들을 위해서 포기한 게 아니라 아드님 덕분에 내가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가진 거니까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제 주변에 이제 어린 아이들 때부터 일을 하고 싶거나 또 직장을 이제 쉬었다가 육아휴직을 했다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 엄마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근데 그 엄마들한테 지금까지 얘기 들었을 때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,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저게 힘들었을 거라고 상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 겪으면서 지금 새로 경단녀들이 그러니까 경력이 단절됐던 엄마들이 시작할 때 가장 나라에서나 아니면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니면 본인이 가장 필요했던 그 무언가를 얘기해 주시면 저도 딸이 이제 생명공학이나 그쪽으로 전공을 하려고 하는데 대학원은 가지 말라고 저도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 마음으로 좀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가장 필요했던 게 무엇이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.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요. 여튼 쉽지 않은 길이거든요. 제가 2박 3일, 3박 4일 밤을 새고 집에 못 들어가면 사실 집이 난장판이에요. 엉망입니다. 그런데 제 일주일에 한 번 딱 저희는 정확했어요. 토요일 날 오전에 신랑이 장을 받아 놓으면은 토요일 날 오후에 제가 그 아버님 14년을 치매를 앓으셨으니까 가서 아버님 그 빨래하고 빨래 돌려가면서 반찬 만들고 일요일 날 오전 12시 정도까지 점심 먹은 거 치울 때까지가 제가 집안일하는 딱 시간이고요. 그 다음 시간은 다시 내일부터의 생활을 준비를 했어요. 그러다 보면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 나머지 시간은 누군가가 대체를 해줘야 돼요. 그 대체하는 시간을 저는 이제 신랑이 되게 많이 도와준 거고요. 그 신랑이 도와주는 것들을 옆에서 다 도와주셔야 돼요. 그걸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. 안 들어오고 싶어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내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. 12시간 인큐베이션
2시간 있다가 뭘 해야 되고 그 단계 실험이 있거든요. 그걸 다 하지 않으면 3일 동안 실험한 게 다 한꺼번에 날려요. 정확하게 그것만 집중해서 해야지 데이터가 나와요. 근데 주변에서 카톡 보내고 왜 전하냐 자꾸 뭐라 그러면 절대 데이터를 내고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. 그러면은 그 시간은 더 길어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최소한 좀 거기 바깥일에 열중하느라고 집안일에 조금 소홀하더라도 짜증 나더라도 잘해봐. 그냥 용기를 주면 되거든요. 그래, 필요한 거 없어? 한마디. 그게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이렇게 따뜻한